유시민 작가가요, 이재명 당선자에게 나는 이재명에게 좀 실망했다. 예, 그러더니 또 갑자기 연이어서 나는 많이 실망했다. 예, 또 연이어서 아주 크게 실망했다 이러면서 이제 작가잖아요 그분이. 그 말을 할 때는 3번에 걸쳐서 할 때는 진짜 완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설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때는 조금 많이 제스처나 말이 굉장히 포인트 강조를 이제 엄청 하면서 흔들리듯이 자기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 정도로 실망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저는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기도는 이미 남경필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이 워낙에 지금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당선자가 지금 당연히 당선될 게 당선된 거지.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모두 다 당의 어떤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당선된 거지 이재명 후보자가 잘해서 당선된 게 아닌데 당선 소감을 말해라 할 때 뭐 마이크 빼고 이거는 소양이 뭐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만 당선 소감을 말해라 할 때 그때는 나의 어떤 이제 뭐 실력이 아니고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지금 현재의 이런 좋은 분위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근데 이렇게 당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안 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국민들한테 더 좋은 호응을 얻을 텐데 그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시민 이분은 모든 이제 공을 당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옳은 거고 이제 도민에게 돌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도민 중심으로 나는 하겠다. 국민과 도민의 힘으로 나는 이까지 왔다. 이걸 이제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게 또 그걸 갖고 또 자기 실력이다. 이렇게 무조건 하고 이제 말했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거랑 연결되지 했어요. 그래서 이거 유시민 이 작가 이분의 정신세계가 내가 그냥 설전이나 이런 데서 그냥 잠깐 보는 거 하고 다른 뭔가가 있나 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옛날에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때 여당이었고 자기는 야당이었는데 이제 같이 경기도지사를 두고 싸웠는데 그때 토론을 하는 걸 봤더니 진짜 잘하더라고요. 김문수 그분보다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이제 여당이었고 김문수가 야당이었으면은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건데 김문수처럼 말도 떠듬거리고 잘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진 것은 당이 못 받쳐줘서 그렇다. 나는 정말 실력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건 좀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똑똑했었는데 당이 못 받쳐줘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 이제 감사해라라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을 지지하고 뽑아주는 사람도 결국은 국민인데 국민한테 감사하는 거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의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속해 있었던 당을 한번 살펴봤어요. 당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라 계속 하길래 그래서 이제 당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분이 당을 많이 옮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참여당이라는 데서 일단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참패를 했어요. 당이 좀 허접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야당 대표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서울하고 저기 충청도에서는 야당이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자기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또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을 추켜 세우는 것이 네가 크는 거다. 또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자가 도민에게 감사하는 것도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책을 고를 때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최근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책이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건데요. 어른이 되고 나서 읽은 책 중에서는 제일 그냥
나를 그냥 확 보낸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표지만 보고 사지는 않죠. 이미 마르셀 프루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철학자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상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너무 이제 난관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3권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3권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려고 하니까 참 힘들죠. 피곤하고. 하지만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를 알기 위해서는 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일단 먼저 서점에 가서 이제 이 사람 책 7권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동서문화사에서 3권으로 선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나는 이 표지를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린 에곤 실레는 사실 내가 별로 좋아하는 화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이랑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 표지를 본 거예요. 일단 7권짜리를 살 수도 있었지만 나는 이 책 표지와 그리고 그 전에 소문과 그다음 무엇보다도 내가 완전 확 간 거는 그 다음에 진짜 확 간 거는 이 책 내용이죠. 이 책 내용을 보고는 완전히 진짜 나는 전율을 느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그동안에는 철학자들을 통해서 계속 찾았어요. 그랬는데 모든 것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작가, 그러니까 소설가라고 보여지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완전히 그 멀티플해서 그냥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그리고 남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깊은 통찰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마음에 제일 와닿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내용이에요. 책의 내용. 예.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완성되지 않죠. 결국은 모든 게 다 제본도 해야 되고 책 표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책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자의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자가 거기서 마이크를 뽑았을 때 그 있잖아요. 적폐들하고 시달리는 걸 너무 많이 봤죠. 완전히 그때 그 당시에 JTBC를 그래도 우리는 좀 믿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증거 하나도 없이 자기만 믿어달라고 하는 김부선의 말을 틀었어요. 녹음을 아무런 어떤 증거도 없이 그냥 김부선이 얘기하니까 틀은 거예요. 그것도 선거 완전히 막 하루 이틀 남겨두고 거기다가 KBS에서는 그 여자가 아무 증거도 없지만 내가 증거를 하면서 나온 사람을 또 틀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런 방송국이 적폐인가? 와 이거 정말 야단났다. 어떡하지? 너무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유세장 장면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유세장은 너무너무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방송이 저렇게까지 이재명을 공격하나 완전히 반 이재명 적폐 세력이 똘똘똘똘 뭉쳤구나. 너무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열기를 보면서 이재명 후보자가 너무너무 나는 힘들고 외롭다. 그러나 나는 굴복하지 않고 싸운다 하면서 막 결기를 보였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나중에 있잖아요. 출구조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에요. 끝난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지켜본다면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약속을 했어요. 너무너무 이재명 당선자만을 그 사람을 완전히 확 찝어가지고 막 아픈 자리 또 때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말고, 이제 내가, 성자가 됐으니,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맞는 질문을 하라 이거예요. 스캔들, 그런 허접한 거 갖고 하지 말고, 예. 그때, 주진우 말고 있잖아요. 김어준도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대통령 무슨 선거가 할 때 기술 쓰는 거 있잖아요. 왜 막, 사람을 조작하고 괴롭히고 방송국을 동원하고 이런 기술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고 출구조사에 이제 왔는데 완전히 수많은 이제 언론들 다 이재명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도정에 대한 얘기 해라 하면서 공평하게 해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그만큼 괴롭혔으면. 그러니까 그러고는 약속을 완전 다 깨버린 거예요. 무참히.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 아닌가요? 도지사 후보를 얼마나
도지사 그때 이제 당선되기 바로 당선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완전히 괴롭힘을 린치를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이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만큼 당했는데 그럼 그렇게 안 하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거지. 김갑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멋있다. 예, 나도 지지자로서 오히려 적폐 언론들을 보니까 통쾌하고 멋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전부터 맨날 뭐 홍준표처럼 헛소리 계속 해왔던 사람이 모르겠지만 해왔던 일이 너무너무 극명하게 멋지게 해냈고 촛불 전국에서 전보다 뒤로 한 발 물러서 있었죠. 자기가 다칠까봐.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치고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이 사람들이 가하는 행태는 거의 린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책 표지가 예를 들어서 좋아요. 민주당이란 책 표지가 좋아. 그래서 찍은 사람도 있고, 또, 책이 두껍고, 7권 보는 것보다 3권 보는 게 좋다 해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이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네.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유독 강조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책 표지를 두고, 감사하다 해야지. 당에 감사해야지. 무슨 도민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은 그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당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인가 하고 아주 의혹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을 나중에 이제 야당에서 떨어지고 나서 진보정당이라 해가지고 이제 차렸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정희, 심상정, 그 다음 유시민 세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리더 역할을 하면서 차렸는데 차리자 3년 만에 망했더라고요. 근데 2년 만에 탈퇴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왜 탈퇴를 했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또 자기들이 이제 선거에서 자리 다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부정수 투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보는 뭐 진실하다 뭐 이런 게 이미지가 좋은 건데 세상에 부정 투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끼리 그 안에서 또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정희가 진실한가 아니면 유시민이 진실한가 이제 그걸로 이제 싸움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이제 이정희가 대장이었더라고요. 유시민보다도 더.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막 계속 뉴스가 나오고 밝혀지는 걸 보니까 이정희가 완전 이제 잘못해가지고 뭐 이석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석기는 감옥에 갔고 이정희하고 유시민의 어떤 관계에 내가 집중을 해서 봤거든요. 이정희가 진실했나? 그 부정선거가 완전히 드러나가 당이 망했으니까요. 그러면 유시민이 진실했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정희는 당에 남아있었고 유시민하고 심상정은 탈당을 했더라고요. 예, 탈당을 해가지고 이제 정의당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계 은퇴를 한다면서 유시민은 정계 은퇴를 하고 심상정은 이제 정의당의 또 대장이 된 거죠. 그런데 정계 은퇴를 왜 했을까? 왜냐하면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운 사람은 계속 싸우잖아요. 자기가 옳았으면. 근데 무슨 일로 은퇴를 했지? 그렇게 그 정치 상황이 끔찍했나? 아니면은 자기가 진실하지 않았나? 이정희도 또 그때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또 은퇴를 했길래 그 사람은 또 왜 은퇴를 했지? 그러면 누가 여기서 거짓말 하냐 이거예요. 근데 밝혀진 바로는 처음에 총 3년 중에 2년 만에 유시민이 은퇴를 했을 그 당시만 해도 이정희 쪽이 더 실권이 있었는데 이정희 쪽이 부정투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밝혀진 것은 이제 유시민계에서 부정투표를 했다 이렇게 또 밝혀진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늘 그 정의를 외치고 있는 유시민이 진실한가? 아니면은 이정희 그분이 진실한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통합진보당이 망하는 그 과정을 제가 한 5번을 봤어요. 5번을 보면서 이거는 부정투표가 이제 부정투표를 해서라도 내가 이 당권을 지어야 당의 대장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의로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유시민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부정투표에 대해서 아무런 그 끄리낌이 없는 사람인가? 이게 도대체 뭐지? 굉장한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과연 그때 그 당시의 진실은 이정희가 옳았나? 유시민이 옳았나? 예, 저는 의문부로 남았어요.
예, 그것은 많은 분들이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과정에서 당에 충성하고 당에 감사해야 된다. 자기가 미끄러졌을 때는 당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재명이면 난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재명인 걸 가정을 하더라고요.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옛날에 김문수보다 훨씬 더 똑똑했는데도 당이 후져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워낙 좋으니까 아무리 파상 공세를 해도 이재명이 끌렸으니까 이재명 후보자한테 이제 빙의를 해가지고 내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으나 그것을 그렇게 슬쩍이라는 많은 그 시청자들이 보는 정치 토크쇼에서 그런 말 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슬쩍은 뭐 미리 다 그 각본을 좀 짠다고 하더라고요. 막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자기 소신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이준석이 이제 자기는 설전 그런 데 나가서 미리 각본 짜여진 대로 얘기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자기는 그냥 정치 그 직접 하면서 TV에서 뭐 일하는 게 더 돈도 많이 벌고 좋지 않냐고 누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전도 결국은 좀 짜서 이제 나오는 얘기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시민이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하지 어떻게 유시민한테 자기도 작가인데 누가 이렇게 짜라 저렇게 짜라 얘기하나 굉장히 진짜 많은 의문이 가는 그런 슬쩍 내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입장을 밝히자면은 저는 유시민도 좋아하고 또 이제 이재명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이재명 후보자가 도민을 위한 정치, 도민이 주인이다. 평화의 중심은 경기도다. 이렇게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당이 주인이다. 당에 감사해라. 이런 것은 너무 이제 좀 옛날 스타일이 아닌가. 왜 국민한테 감사를 돌리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